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구원수 투수도 연기금이었습니다. 장 초반 북한 도발 가능성으로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안정을 되찾고 19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0.5포인트 상승, 사흘째 오름세였는데요. 내일 발표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연기금이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코스피 지지 세력임을 재확인시켜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기관은 뭘 샀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기전자 쪽에서 1,551억 순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자동차 등 운수장비 쪽에서 1,098억 원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리스크 도발 우려감에 외국인들 깜짝 놀라면서 오늘도 주식을 팔았는데 벌써 열흘째 순매도입니다. 그간 최근 이틀간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다시 2천억 정도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할 겁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지금 코스피가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단기 박스권 상단을 뚫는 흐름도 예측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노하우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강의부터 들으실 거고요. 잠시 뒤 7시 반부터 종목 상담 이어드릴게요. 문자, 전화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예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저희가 집계할 거니까 7시 반부터 말고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성장성이 전조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알찬 강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의 감독님 김용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예. 시황부터 좀 봐주세요. 예. 투자 전략. 예. 지금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여지껏 우리가 봤었을 때 대형주가 좀 약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쪽에서는 중소형주 쪽이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를 들어서면서부터 장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제는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지만이 향후 장세의 중요한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어가지고요. 결국 대형주가 지금 반등에 나오고 있죠. 대형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대형주의 일시적인 반등권역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지만이 전체적인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 어떤 그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지나고 나야지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미리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과연 어느 쪽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느냐. 만약에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간다면 지금 반등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동안 많이 편중돼 있던 중소형주를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거꾸로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형주가 이번 반등을 나오는 때를 이용을 해서 대부분 현금화 시켜놓고요. 중소형주가 다시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포트를 이쪽으로 정비해야 된다.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방향이 정리가 안 되면은 앞으로 장세의 흐름에 대한 소외 현상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던 상당 기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소가 강세를 유지했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거래소 업종에서는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화학 쪽의 움직임, 그리고 철강 쪽의 움직임, 조선, 건설, 그리고 조선 건설, 그리고 금융, 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별로 과연 이 종목들이 순환을 돌면서 돌아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쪽에 어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군단의 움직임이 어떠냐.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의 움직임이 얼마냐.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움직임이 어떠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에서 20%가 넘어가는 비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뭐 하이닉스 이런 거를 빼면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 4, 50% 정도까지 돼버리니까 결국 이쪽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갈 거냐 말 거냐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주나 철강주 이런 쪽이 바닥을 잡고 순환성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먼저 큰 맥락에서 이제 거래소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에 한번 이 선을 한번 그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바닥을 지금 확인해가는 작업들. 그래서 저번에 추세적으로 이탈을 일시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어느 쪽으로 상승할 거냐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반등권역이라고 본다면 반등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결국 지금 2000포인트를 못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0포인트를 넘어선다고 해도 2000포인트 위쪽에서 걸려있는 상당한 매물대들을 지금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려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차 군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를 방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아까 앞부분에 좀 다시 잠깐 보면요. 분명한 거는 지금 낙폭 과대업종들, 낙폭 과대업종 중에서 먼저 하방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화학 쪽이 좀 반응이 좀 나왔죠. 화학 쪽이 이제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를 하면서 대부분 바닥권을 나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이 장중에 상승폭을 좀 키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좀 현상들이고 이제 하방만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을 몇 개 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종목보다는 방향성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뭐 금호석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한번 크게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워낙 지금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빠진 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이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저점을 찍었다라고 지금 보기가 좀 어려운 분명히 국면들이 좀 있고요. 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역시도 지금 봤을 때는 그 고점에서 지금 맞고 내려온 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수준을 지금 넘어서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추세적으로 정배열이 된 상태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추세 돌파를 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쪽 업종이 하방을 잡았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그 폭은 굉장히 제한될 거다. 그럼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 중에서 화학 업종이 또 차지하는 비중들이 또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을 잡아준 거에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폭은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런 것들은 다른 업종군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건설주 쪽에서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이 일단 저점 잡고 반등을 하지만 좀 밋밋하게 올라오는데 물론 현대건설 역시도 정부에서의 어떤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폭은 이탈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건설주들 몇몇 가지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저점을 찍었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GS건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GS건설이 이게 거의 뭐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인데 20만 원 정도 갔던 종목이 지금 이제 5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이제 4분의 1 토막 정도 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이제 저점을 잡아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섹터별로 지금 종목들을 일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장을 이해하시는데 그건 큰 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봤을 때 시가총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금융 지주 쪽, 뭐 은행 쪽이나 이런 쪽이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KB 자산이 그러니까 KB 금융이 결국은 이제
한 번 바닥, 두 번 바닥, 지금 거의 삼중 바닥 형태를 띠니까 비교적 바닥을 조금씩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차트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냐면 이 부분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화학, 금융, 건설, 철강 이쪽에 어떤 하방이 잡히는 상황에서 이쪽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 이상 낙폭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수가 더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일단 매물을 뚫어놓으면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박스권 상단을 뚫어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돌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의 지금 방향들이 명확하다고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을 이끄는 종목이라면 결국은 신고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요.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제 지금 최고점 158만 4천 원을 일단 찍었습니다. 158만 4천 원을 찍고서 그 다음에 저점을 한번 찍었죠. 근데 앞에 고점을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제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은 나오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갤럭시 S4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갤럭시 S4가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들이 안 나올 거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올해의 삼성전자의 목표치.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올해 그 전체적인 그 핸드폰 판매 대수를 4억만 대 정도를 잡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대 정도로요. 결국은 그만한 자기들의 생각했던 숫자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 거의 최고점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이 위쪽으로 뚫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럼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현대차가 그동안 밀렸던 이유는 엔저 현상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엔저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거냐, 추세적으로 이것이 새롭게 해결될 거냐,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가 반등을 하는 구간은 결국 환율에 대한 일시적 모멘텀 그리고 단지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작용을 하면서 반등 권역에 들어왔는데 결국 현대차 역시도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적인 고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고점을 찍고 이 부분에서는 다소 모두리 영역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한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새롭게 상승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금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2013년도에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해가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의 영업이익이 소폭 나아지는 정도. 결국 현대차 역시도 실적 모멘텀에서 강한 모멘텀이 나올 거는 2014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럼 자동차 쪽의 모멘텀도 굉장히 제한될 거고 지금은 그나마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안 빠진 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결국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뒤집어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냐 중소형주의 지속적 강세냐. 근데 낙폭 과대 업종의 하방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의 영역을 전차 군단이 이끌었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은 연기금이고 연기금의 매매는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쏘는 매매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급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위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파생을 가지고 흔들어 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관들이 사게끔만 유도를 하는 거죠. 결국 수급 회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의 매수 중에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는 쪽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결국 외국인의 매도 감소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데 기관 중에서 지금 기금은 사지만 투신은 팔아요. 공격적으로 위로 쏘는 애들은 투신이고요. 기금 애들은 안정적으로 하방을 잡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 지수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럼 내용을 좀 슬슬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세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코스닥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데, 기관들의 수급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도 소폭 팔긴 했지만 어제 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팔았던 거죠. 그럼 어제 400억 팔고 오늘 몇십억 팔고 그리고 다음날 또 몇백억 사고 몇십억 팔고 지금 이런 패턴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약세의 배경은 코스닥의 종목의 안에 구성들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 쪽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셀트리온이 새롭게 상장을 하면서 이게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죠. 거기다가 시젠 뭐 자사주 매각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사실 시젠이나 메디포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고평가 영역에서 굉장히 위에 걸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위쪽으로 지금 못 뻗어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위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임즈도 일부 돌아가면서 반등 나오지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건 바이오 게임 엔터 쪽을 봐야 되는데, 바이오 게임 엔터주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만한 지금 힘이 없다라고 보고, 바이오 쪽에서도 올라오면 새로운 종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게임주에서도 올라오면 뭔가 새로운 종목들이 나와야 되고, 엔터 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쪽이 지금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거는 지금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아니라 새롭게 올라갈 종목들이 지금 변화되려고 하는 준비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거 밀리면 밀릴수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랩 같은 게 뭔가 정치 테마를 가지고서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크게 빠지고서 다시 못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SM 같은 거 엔터주들이 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설명을 하냐면 이 부분이 지금 그 전체적인 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게 지금 최고점 대비로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고요. 꺾일 때의 각도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꺾였다가 천천히 올라왔다가 뭔가 지금 하방만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지금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크게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새로운 대안을 지금 찾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장애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코스닥이 강세가 지속되려고 한다면 새로운 종목이 나와야 되고요. 다만 지금 수급적 여건은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이 수급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미국계 장기 펀드가 쥐고 있고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티가 안 나는 어떤 종목으로 지금 물량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대형주의 상승은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중소형주의 약세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거다. 다만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새로운 종목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작업이 확인되고 나서는 지수는 새로운 패턴을 보인다. 근데 일부 종목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엔 같은 것도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차바가 약간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ICT가 일부 좀 다른 종목에 빠지는 폭을 만회해가는 게 아니냐. 그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다소 코스닥의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니라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슈 스트라이크 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좀 확연히 아셨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준 전문가께서는 매주 한 종목씩을 발굴해 오시잖아요. 오늘도 종목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또 이렇게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예.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인데 이게 이수 그룹 계열이고요. 이제 이수는 주력이 이제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를 중심축으로 하는 쪽.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이오 쪽은 지금 대부분 이수 유비케어라는 회사가 이제 SK로 넘어가면서 바이오 쪽의 자금 부담을 좀 덜어낸 거죠. 근데 이수가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수 건설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좀 그랬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금 회수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냐? 이거부터 좀 봐야 되겠죠. 이수페타시스는 산업용 인쇄 회로기판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FPCB라고 많이 하죠. FPCB의 대표 종목은 인터플렉스가 가장 유명했던 종목이고요. 그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가장 좋았고요. 이제 FPCB를 분석할 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것이 그 컴퓨터로 사용될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 쪽으로 사용될 거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덕전자하고 대덕 GDS의 주가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한쪽은 PC 쪽으로 들어가고요. 한쪽은 그 스마트폰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인쇄 회로기판 쪽에서도 주로 이제 그 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시스코하고 알카텍, 누스튼 이쪽의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실적 모멘텀에서 실적을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금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통신 장비 쪽의 어떤 인프라 구축 쪽에서 지금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확실하게 지금 턴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이 뭔지를 잠깐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인쇄회로 기판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은 어떤 하나의 그 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 장치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판 안의 구성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별도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걸 뽑아내고 다시 붙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요. 뭐 하나가 문제가 되면은 통째로 이 FPCB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체 주기가 생기면서부터 FPCB 업체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구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강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MLB, 뭐 다층, 그러니까 이걸 몇 개의 층을 쌓아서 하는 그런 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강자였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쪽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쪽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결국은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거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스마트폰이 워낙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돼야지 그쪽에 줄을 서야지 수익을 많이 낸다. 그리고 PC는 좀 사양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서 PC 쪽에서는 잘 공급이 좀 안 따라오고 있죠. 근데 이 시스코하고 알카텍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업체로는 거의 최고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금 납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가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쪽을 자회사로 라인업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수 엑사플렉스라는 회사를 인쇄회로 기판 쪽에서 이쪽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수 엑사보드, 뭐 이수 엑사플렉스 하나는 LG 쪽에 핸드폰 부품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하나는 삼성전자나 펜텍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 자회사의 비중들이 어느 쪽은 지금 스마트폰의 LG 쪽으로 어느 쪽은 삼성전자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FPCB 기준으로는 모든 라인업이 지금 구성이 다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부터 확실하게 좀 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들을 조금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뭐 회사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좀 성장의 모멘텀이 좀 가해지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성장의 모멘텀이 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용 FPCB 업체인 이수 엑사플렉스에서 지금 12년도부터 매출이 시작됐어요. 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이제 삼성이 물량을 줄 때는 처음에 조금 주면서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고 계속 물량을 확대해 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가 가장 크게 움직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삼성의 물량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코리아 서킷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결국 그런 쪽에서 지금 삼성향 매출이 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지금 올 연초에 지금 확대 중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실적 도표갖고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스마트폰 회복도 분명히 이 회사의 굉장히 좋은 지금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쪽으로 지금 밀어내는 물량들이 좀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 엑사플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요.
제품 영역이 이제는 뭐까지 적용이 돼야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태블릿 PC 쪽으로 지금 확대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쪽까지 지금 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수 페타시스는 올해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이수 페타시스에서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아닌 이수 페타시스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스코 쪽은 잘 나왔어요, 수주가. 시스코 쪽은 수주가 잘 나왔는데 알카텔이 이 관련된 수주가 좀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1분기 지금 중반 2월 말 3월 초 정도부터 지금 이쪽이 지금 수주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수주가 회복되면서 시스코의 안정적인 거와 알카텔이 갖다 붙여주는 것들이 지금 가세를 하면서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는 지금 유럽 쪽의 통신사업자 인프라 확대가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맞물려 가지고 이쪽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타시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통신사업자에 납품하던 그 FPCB가 올해 1, 4분기부터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FPCB가 지금 삼성 쪽, LG 쪽에 대한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지금 매출액들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매출액들이 집계되는데 지금 보통 이제 한 5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이 이제 600억대를 안정적으로 이제 이수 페타시스에서 지금 요거는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페타시스 어메리카 미국 쪽은 크게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이제 이수 엑사보드 요쪽이 지금 분기별로 매출이 이제 300억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매출이 200억대에서 300억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엑사플렉스 역시도 매출이 200억대 초반에서 200억대 중후반 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보통은 작년까지는 이제 한 60억 정도 내외에서 이제 1, 4분기가 최저점을 찍고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대로 이제 완전히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13년도 예상 매출은 지금 2012년도에 한 4천억 정도 했거든요. 2012년도에 4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 이제 한 5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에 30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한 100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세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제 상당히 지루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과정들이 좀 반복됐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과정들이 반복됐는데 지금 최근에 하단을 찍고서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뭐를 반영을 해주는 거냐면 올해의 실적을 선반영해서 지금 끌어올려주는 중이고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 물량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 크게 최근에 거래가 붙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직전에 한번 대량 거래로 물량을 한번 소화해줬다. 이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한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얼마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8,000원 정도는 올해 가야 된다. 지금 이제 5,400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집계되어 있는 실적이고요. 이제 4월부터는 아마도 삼성 쪽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여러 부품업체들의 장비 발주가 추가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던스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올해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결국 이제 이 시간은 종목 추천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각자 좀 체크를 해야 될 때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건 지금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분명히 저점 매수 공략들을 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과대평가돼 있거나 고평가돼 있는 종목을 건드릴 것보다는 올해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종목을 갖다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점진적으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서 전체적인 어떤 포트 비중. 그러면 올해는 중소형주의 평가 작업들이 있으니까요. 이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아마 자기 주가를 한번 찾아가는 그런 방향들이 좀 나올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준 전문가의 주옥 같은 강의에 이어서 이수 페타시스 가치주 발굴을 해봤는데요. 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매수 시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왔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김영준 전문가님, 예. 첫 번째는 디지털 대성인데요.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왔고요. 2,890원에 20% 매도가 알고 싶은데 김영준 전문가님은 실적 잘 보시잖아요. 실적 알고 싶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뭐 실적이야 뭐 이제 다들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정기주총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실적 발표가 됐고요. 예. 지금 보니까 디지털 대성이 올해 순이익을 한 30억 정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40억 정도대가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업종에 따른 어떤 그 펄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한 10 정도를 곱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퍼 10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에서 뭐 500억을 넘기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주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지금 정확하게 605억이 나오니까 약간 고평가 영역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 교육주가 뭔가 큰 모멘텀이 형성돼서 이것이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갈 수는 없고요. 뭔가 분위기가 한번 불어줘야 되는 거죠. 테마나 이런 것들이 불어줘야 돼서 뭐 그런 쪽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를 기대하는 쪽에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래량 95,000주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정도니까 뭐 거래 대금도 좀 상당히 적고 거래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교육 관련주에 대한 열풍이 어떤 테마로 어떤 식으로 돌 거냐에 따라서 주가의 시비가 좀 상당히 엇갈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일단 지지선을 좀 잡았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뭔가 거래가 실리면서 꼬리를 달았는데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이때 웬만큼 주가가 반영된 거고요. 이 주가 반영된 거에 대한 최소한 모듈이 국면 정도에서의 어떤 반등권역. 그렇다면 올라가 봐야 3,000원을 크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아직은 이 종목이 부각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다. 뭐 이런 맥락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 크게 손실나신 구간은 아니고 소폭 마이너스 정도인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3,0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좀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2,890원이었는데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파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 대성 봐드렸고요. 이어서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14,150원에 40% 계속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2458님께서 주셨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PG 업체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전자결제 쪽의 대행 업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최소한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다운받게 되면 그 결제 대행을 해주는 업체. 그게 이제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뭐 사이버 결제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이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대행해주는 것들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이때 분위기 타고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다 테마 불면서 같이 당겨준 거죠.
근데 그 구조를 보시면 이제 뭐를 먼저 생각을 하셨냐면 이들이 시장 지배력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이 피지 업체들이 어떤 카드사나 어떤 다른 업체들을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가격 통제력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가격 결정을 해서 끌고 가는 업체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있겠죠. 근데 이 업체들은 카드사 저 밑에 급이고요. 그리고 어떤 가격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당 가격 결제해주고서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면서 성장성 아니면 어디서 뭐를 해서 성장성 이런 거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모든 걸 끝냈다고 봅니다. 이때 모든 걸 끝냈고요. 이 위로 못 뚫고 갈 것 같아요. 이 위로 못 뚫고 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냐면 안 빠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빠진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손실을 보더라도 오를 가망성이 없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KG 이니시스 진단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 볼 텐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15만 원에 60% 들고 계시고요. 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보고서들이 너무 현혹을 시켰습니다. 뭐냐면 건설주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주가가 잘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이게 26,000원에서 28만 원까지 저 밑에서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에서 출발을 했냐면 지금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때를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중동발 수주 모멘텀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이나 뭔가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주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주의 질의 문제입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수주를 받아낸 게 아니라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쪽의 분위기였고 그리고 사실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소위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걸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가장 우려를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했던 건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보고서들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더 갈 거야. 괜찮아 더 갈 거야. 이렇게 수주 많이 받잖아. 근데 안에 질적인 내용을 하나도 안 따지고 수주량만 갖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꾸. 그래서 올해 수주 얼마 받았다. 올해 수주 얼마 받았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수주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또 갈 거다. 또 갈 거다. 계속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질적인 내용들을 좀 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후유증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완전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낙폭이 크죠. 워낙 낙폭이 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손절매를 해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사이클 영역에서는 반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가세해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반등권역이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위쪽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반등을 하면 치셔야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번에 빠진 폭 정도를 돌려주는 한 15만 원 중후반, 16만 원 초반대 이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될 거고요. 제가 얼마에 들어가셨는지는 모르는데 15만 원이요? 아, 15만 원이요? 예. 그러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결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들어가신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지수도 좀 굉장히 안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욕심 구간이셨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기다리시면 매수한 가격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 들어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신 분 거 봐드릴 건데요. 화신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좀 이례적으로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11,95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 것 같아요. 11,300원 10%십니다. 매도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선반영됐던 측면이 있고요. 제가 수급을 정확하게 보질 않았는데 오늘 아마 메이저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자동차 쪽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 지금 최근에 흐름이 뭐냐면
자동차가 좀 받쳐주면 웬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오는 흐름들. 그렇지만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금 예전처럼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정한 부분 때 지금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야 될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내일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건데요. 내일 여기서 오늘 추세선 빠진 거에 반 이상을 못 돌려놓으면 결국은 내일은 하락 쪽이고 추세가 꺾이는 쪽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때를 딱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주 좋을 때 메이저 쪽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을 먼저 치면은 일반인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계속 물량을 좀 정리하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가고 또 조정받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울 거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사실 많이 반영됐어요. 많이 반영된 게 자동차하고 똑같은 게요. 이게 이제 다시금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갔으면 정확하게 22배 간 거거든요. 22배 간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만큼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고점이 또 저항선에 지금 걸렸네요. 주봉상으로도요. 주봉상에 저항선이 걸렸기 때문에 좀 매도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일 만약에 못 돌린다면 바로 현금화를 하시는 게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GD 봐드릴게요. GD는 새내기 주죠. 올해 2월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냉정하게 좀 분석해달라고 코멘트를 적으셨어요. GD를 24,850원에 30%를 들고 계시고요.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냉정하게 좀 분석해주세요. 하셨어요. 일단은 오늘 뭐 신고가 찍었고 신고가 찍고 나서 밀렸던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해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예. 이제 위쪽에서 매물대가 없잖아요. 위쪽에서 매물대가 없는데 오늘 장중에 잠깐 들어왔다가 밀리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기관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 기관이 정리하면서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들이 붙었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 여력도 좀 있다고 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진단이 또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에스코넥을 봐드릴 텐데요. 오늘 종가는 1,555원이었고 문의하신 분 1,350원에 사셨습니다. 1,6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잠깐만요. 일단 제가 에스코넥이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편인가 봐요. 찾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에스코넥이 지금 핸드폰 내외장재 쪽이고 뭐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2천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 90억 정도, 당기순이익 30억.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물량 밀어내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봤었을 때 이 주가가 지금 어떤 최근에 이제 그 반등권역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1,600원을 갈지 안 갈지를 지금 물어보신 건가요? 예. 1,555원에서 내일 하루 움직이면 1,600원이 될 수도 있고 빠지면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정확하게 내일 45원 차인데요. 45원을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최소한 장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앞에 고점 정도는 살짝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도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좀 방향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서 올라온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요. 뭐 그 정도라면 내일 한번 매도 자리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판단이 됩니다. 예, 에스코넥 매도가를 1,600원 보고 계시다면요. 내일 그냥 1,600원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코넥 봐드렸고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봐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일제약 볼게요. 신일제약을 4,292원에 사셨습니다. 이분 역시 수익권 내 계신데 비중 10%시고 언제쯤 입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익절이라는 게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 그 가격이 이탈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익절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걸로 제가 질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단기 매매냐 중기 매매냐의 차이입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내일은 앞에 고점이고 대량 거래가 실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없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매집이 끝나고 지금은 본 시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물량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올라갔을 때 물량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가 산 거라고 본다면 여기서 위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내용들이 좀 크게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결국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과 11선을 갖고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5일선과 11선이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탈을 한다면 그 가격에서 파는 거죠.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정말 어려운 게요. 30분만 해도 가격이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어떤 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진짜 하루 거래 5만 주짜리를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 HTS의 시스템상으로 해갖고 21선 터치하면 자동 매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활용하신다면 그 대응 가능하실 거고요. 일단은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 거래 터진 거에 비해서 물량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짜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요. 5667님께서 보내주신 FTEN이 3,920원 20% 담았는데요. 오르다가 다시 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9567님께서 주셨어요, FTEN. 일단은 지금 그 종목을 지금 오늘 좀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예, 잠깐만 좀 볼게요. 일단 분류는 건설업 쪽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건설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게 건설 쪽이 아니고 결국 그 섬유 쪽이 필터 제조 쪽인가 본데 이게 업황이 일단 건설로 분리된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실적은 지금 546억에 적자 25억. 뭐 실적 기준으로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최근에 올라온 모멘텀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분석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기준으로 이 가격의 앞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결국 이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입니다. 그리고 올라온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의 진행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동평균선 위쪽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지금 약 4,000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뭐 한 3,000원 초반대 정도. 이 정도에서 손절과 현금화 전략을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하고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준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4월 초순까지는 지금과 같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봄 재킷 입었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패딩 입었거든요. 우리 주식쇼 스트라이크 보시는 분들은 패셔니스타가 아니라 어떻게 헬스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 지킴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교차 크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